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내 자본을 모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창업이든 이제 사업을 하든 시작할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건들을 보니까 당시 저도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에서 주는 자금, 곧 정책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정책자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요건들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은행은 은행을 위해서 일한다. 두 번째, 정책기관은 정책 요건에 맡겨준다. 세 번째, 모르면 대가가 비싸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은행을 나라기관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은행은 나라기관일까요? 아니에요. 은행은 민간금융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할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대출을 받고 싶을 때 담보가 없으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리스크라고 생각할까요? 창업하고 3년 이상 버티는 기업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폐업률이 엄청 높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금력이 받쳐줘야 사업도 버틸 수가 있는 거지. 항상 매출 높고 잘 되는 회사만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 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책자금에 대해서 잘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책기관은 정책의 요건에 맡겨준다. 그럼 결국에 뭘 알면 되는 거예요? 정책 요건을 알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저신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도 나왔어요. 그럼 내가 저신용자라면 저신용자의 기준이 뭔지를 알면 돈 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 모르면 어디 가서 또 받을까요? 2금융, 3금융 가서 또 돈 받겠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정책 요건 어디에 가면 나와 있을까요?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보면 되겠죠. 근데 왜 안 볼까요? 공문 그 페이지가 한 공문마다 막 40페이지, 50페이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재무정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알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막 바빠 죽겠는데 그걸 볼 시간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받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정책 요건들을 다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에 고정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보세요. 지금 바로 나가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개념들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건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정책기관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정책기관의 종류 왜 알아야 될까요? 기관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특징을 알고 내 요건이 맞는 곳에 공문만 살펴보면 뭘 아낄 수 있을까요?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사업하느라 바쁜데. 그리고 세 번째, 모르면 대가가 비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저처럼. 그리고 2금융, 3금융에서 받다 보니까 신용등급은 계속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금이 많이 나와야 되는 순간, 그 순간에 대출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들을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은행은 광고를 되게 많이 하죠. 1금융 것만 하나요? 뭐 리드코프, 러시앤캐시, 뭐 은저축은행 이런 데도 엄청 많이 해요. 왜요? 민간은행이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정책기관이 광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뉴스에서 가끔 기사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을 하세요. 구독을.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면 구독을 좀 하시고요. 제가 마음에 들었으면 동료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런 정보가 있다고. 그럼 정책기관에 대한 종류를 좀 알아볼게요. 정책기관의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기관이고요. 간접기관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직접기관은 나라에서 바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곳이고, 간접기관은 나라에서 나를 보증을 서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곳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바로 주는 것과 보증을 받는 건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인데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직접기관은 나라에서 사업하시는 사업자 통장에다가 바로 쏴줘요. 그럼 바로 쏴주다 보니까 뭐가 좋을까요? 이자가 싸잖아요. 이자가. 자, 그럼 지금 고금리 시대잖아요. 지금도 뭐 2% 후반, 3% 초반 나오는 것 같던데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이게 1%였다고요. 1%. 그럼 지금 금리 다시 내려가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금리에 예민하면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직접기관은 연장이 잘 안 돼요, 연장. 그래서 직접기관에서 시설자금 중에 뭐 땅 건물 해가지고 뭐 20억짜리 이런 거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상환이 10년이야. 그럼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근데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직접기관에서 받으면 좀 좋진 않습니다. 자, 그럼 간접기관도 볼까요? 간접기관의 특징은 뭘까요?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잖아요, 보증. 그래서 보증을 서준 만큼 원래 은행에서 1금융에서 못 받았는데 보증을 서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가 망했어. 그럼 보증을 서줬잖아요. 예를 들어 뭐 90% 보증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못 갚았으면 이걸 누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좋다고요. 그리고 간접기관 보증의 좋은 점은 뭐냐면 연장 안 되잖아요. 연장도 돼요, 연장.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최장 뭐 10년 정도 되고요. 시설은 계속 연장하셔서 안 갚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간접기관 담당자들이 보증사고 발생할 것 같은 사업자들에게 좀 잘 안 줘요. 그래서 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접근해서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금리는 좀 낮출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도자금. 시나 도에서 주는 걸 도자금, 시자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도자금을 통칭할게요. 도자금을 받으면 이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직접기관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이라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줄여서 소진공 이렇게 부릅니다. 간접기관은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라는데 줄여서 신보, 기보, 재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먼저 직접기관부터 먼저 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이 가는 것 같잖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이 가는 것 같죠. 그럼 요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소상공인이고 뭐가 중소기업인지. 제조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운수, 건설, 광업 요게 있고요. 서비스, 그리고 도매, 나머지 기타. 여기는 5인, 여기는 10인. 이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중진공과 소진공을 봤을 때 소상공인은 여기만 가고 중진공은 중소기업만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중진공에서도 예외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인데 내가 중진공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조업은 둘 다 가능해요. 내가 소상공인인데 여기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제조업을 하면 나라에서 돈을 많이 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기관 볼게요. 간접기관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신용보증기금은 뭘 보냐면 매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기준이냐? 아니에요. 자, 소상공인인데 내가 매출액이 크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신보 가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IT업인데 매출액이 커. 소상공인이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가서 받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신보 기준으로 봤을 때 신보는 제조는 4분의 1을 봅니다. 그 다음에 도매, 소매는 10분의 1을 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제조업 매출이 내가 4억이야. 그럼 1억을 주겠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도소매 서비스야. 내가 매출 10억이라면 1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이것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1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2억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는 도소매 매출이 14억인데 그럼 1억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1억 5천 정도. 3억 받으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도자금은 도나 시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어요. 뭐 중소기업 육성자금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공문을 보시면 다 2차 보전입니다. 2차 보전. 자, 2차 보전이 뭐냐? 그냥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도에서 돈 주는 건 없어요. 가끔씩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나 시에서 돈 받았다고.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국민은행에서 2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금리가 3.5%예요. 근데 내가 도자금을 껴가지고 1.5%의 이자를 지원해 줬다 했을 때 몇 프로가 될까요? 3.5%였는데 빼기 1.5%가 들어가죠. 그러면 몇 프로예요? 2%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거를 도자금이라고 한다. 그럼 내가 보증서 받고 도자금까지 받으면 직접자금처럼 금리 저렴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다. 자, 오늘 정책기관의 종류, 특징 이런 것들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정책기관의 종류 뭐가 있다? 크게는 직접, 간접이 있다. 종류는 중진공, 소진공, 그 다음에 신보, 기보, 재단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 요건들은 요러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에 발표된 정책자금, 상품이나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쪼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